지금 보면 어쨌든 윤심을 얻고 나온 후보는 원희룡 후보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희룡 후보가 2등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과반을 한동훈 위원장이 못 넘을 경우에는 나머지 표들을 다 묶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치러지게 될 최종 전당대회에서 결국 승리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 당의 분열을 좀 막아내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이 두 분은 계속해서 최성병 특검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오면은 나는 민주당 특검 안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찍겠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한 분 아니에요? 한동훈 표 대안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앞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재의결할 때 그거 찬성할 것 같습니까? 반대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 표 대안이 있으니까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실효적으로 대통령을 방어해 주는가? 개인의 정치적인 포부도 크지만 그거보다는 당에 대한 걱정과 나라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앞으로 시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열려나가지 않을까라고 있고요. 저는 무엇이든지 열려 있습니다. 특히 나경원 후보와 서로 척지지 말고 그리고 방향과 생각 그리고 정치 경험이 공통된 부분이 많으니까 서로 잘 협력하고 좀 힘을 합쳐서 가라. 만약 결선 투표를 갈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한다면 네. 결국 상대적으로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은 떨어지고 원희룡, 나경원 후보의 지지율은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결선 투표로 가게 된다면 그 연대 가능성도 그거 배제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만약에 결선 투표에 가게 되면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의 뭐 연대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고 지금 당내에서 뭐 친윤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동학 전 최고님, 네. 나경원 의원의 일단 입장은 시작도 안 했는데 무슨 연대인가 라면서 일단은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당내에서 나오는 이런 연대론에 대해선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일단 구조적으로 이게 친한 반한의 선거가 아닙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고 있는데 친윤 반윤의 선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네. 지금 대통령뿐만 아니라 대통령실도 그렇고 홍준표 시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것도 결국엔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순간 당이 중간으로 완전히 갈리게 될 것이다. 그걸 우려하는 거거든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요. 심지어 한동훈 위원장이 민심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출당까지도 요구할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병대원 건 가지고도 굉장히 킹핀, 그러니까 굉장히 문제적 요소, 대통령이 직접 관여했다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대통령과 함께 가는 수를 선택한다? 그거는 민심에 부합하기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거꾸로요.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되는 순간 대통령이 제3의 탈당과 함께 창당을 할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열의 이 체계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결국은 반윤은 다 같이 뭉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근데 그건 인위적으로 단일화를 할 수가 없죠. 어쨌든 결선 투표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누군가 더 많은 표를 얻게 될 텐데 지금 보면 어쨌든 윤심을 얻고 나온 후보는 원희룡 후보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원희룡 후보가 2등할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에 과반을 한동훈 위원장이 못 넘을 경우에는 나머지 표들을 다 묶어가지고 일주일 뒤에 치러지게 될 최종 전당대회에서 결국 승리하는 그 그림을 그리고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에 당의 분열을 좀 막아내는, 어떻게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약간 같은 당임에도 불구하고 적군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집권 여당이 이런 식으로 내분화되게 되면 국민들이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좀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대통령실도 그렇고 지금 나와 있는 후보들도 그렇고 참 골치 아플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제 이제 한 전 위원장이 한 조간과 인터뷰를 하기를 뭐 거야에 몸살이던 사람들이 내부 공격 때는 잘 싸운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2등 할 것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원희룡 전 장관의 견제도 조금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전 위원장과 원 전 장관이 굉장히 친한 사이처럼 보였거든요. 저희가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나 이거 사줘요. 예. 돈이 없어 지금. 2만 원어치. 이거 좋아해? 어이 그럼. 나는 너무 사랑해. 하나 더. 자 이걸로. 이걸로. 우리 국민의힘에는 이재명 대표가 출마하는 지역이라면 그곳이 호남이든 영남이든 서울이든 인천이든 충청이든 어디든 가서 정정당당하게 승부하고 싶어하는 후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입니다. 예, 설명이 필요 없는 우리의 원희룡이라고 지켜세웠던 이 한 전 위원장을 향해서 원희룡 전 장관이 어제 이제 한 방송사와 인터뷰를 했는데 왜 나갈 거면 나와 최소한 상의나 통보는 해야 하지 않냐. 당정 관계의 묵은 갈등은 해소하고 가야 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아랑곳하지 않았다. 라고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 전 장관 나왔을 때도 나경원 의원, 윤상현 의원이 출마 안 한다더니 나한테 말 안 하고 출마했네? 이 얘기 했었는데 이번에는 원희룡 전 장관이 한동훈 전 위원장을 향해서 최소한 상의나 통보도 하지 않고 출마를 한 것 같다, 출마를 했다. 서운함과 또 당정 관계의 묵은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출마를 했다. 좀 부적절성을 지적을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님. 예. 어제 인터뷰를 보셨을 텐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조금 이제 본인에게 적용될 잣대와 타인에게 적용될 잣대가 똑같으면 인격이 굉장히 높은 사람인데 조금 차이가 상당히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윤상현 의원, 나경원 의원이 원희룡 후보의 출마 얘기 듣고 굉장히 좀 충격을 받았다 하는 게 뭐 거의 정설인데요. 예, 본인도 그냥 깜짝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히나 대통령실 들어갔다 나온 직후에 예. 깜짝 출마를 하니까 뭐 윤심이 누구에게 있다 불필요한 이거를 하는데 지금 윤심 마케팅은요. 저는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부담을 주는 것이다. 예, 저희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뜨게 된 계기가 뭡니까? 검사 시절에 국회 나와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그게 국민들에게 아주 강렬한 인상을 줘서 훗날 이제 대통령 가는데 엄청난 자산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심을 팔아가지고 뭘 한다? 그런 윤석열 정신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죠. 정면으로 역행하는 길이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후보를 자꾸만 이제 반윤으로 몰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민주당 쪽이나 뭐 좌파 진영에서는 자꾸만 이렇게 이간질을 하는 게 해서 이 뭐예요? 국민의힘이 분열되는 거를 바라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데 한 가지만 얘기하자고요. 차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독소 조항이 있는 민주당 원안에 대한 한동훈표 대안을 내놨잖아요. 예.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안철수 의원, 김재섭 의원 이 두 분은 계속해서 차상병 특검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오면은 나는 민주당 특검 안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찍겠다. 공개적으로 커밍아웃 한 분 아니에요? 한동훈표 대안이 나왔어요. 거기에 대한 찬성 입장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 두 분은 앞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에서 재의결할 때 그거 찬성할 것 같습니까? 반대할 것 같습니다. 한동훈표 대안이 있으니까 반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실효적으로 대통령을 방어해 주는가. 그 점에서 한동훈만한 솔루션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어요. 없고 그냥 반윤이다. 이 딱지, 윤석열 정신에 반하는 그 딱지 붙이기. 그리고 나는 윤심을 얻고 나온 거다. 이거는 대통령에게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그 정치적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당정 관계를 위한 대안이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전당대회 이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 과정도 지켜보기로 하고요.